네, 안녕하세요. 준성갑니다. 오늘 영상은 QLD와 UPRO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고 UPRO는 S&P 500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걱정해 기술주가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추종보다 S&P 500 추종이 기업 분산이 더 잘 돼 있으니 방어력이 좋지 않겠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UPRO뿐만 아니라 추종하는 지수가 다른 레버리지 ETF들 있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비교를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만 개인적인 의견, 저만의 관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듣고 나면 손해는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데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할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 마이너스 80%랑 마이너스 90%랑 보시면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마이너스 95%가 되면 1900%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계좌가 마이너스 90% 가깝거나 그 이상의 하락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니까요. 이런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이상을 어떤 대응이든 요구되는 데드라인으로 봅니다. 거기서 더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안 빼기에도 존버가 굉장히 비효율이 되고 더 안 사기에는 엄청 저렴하고 우리는 지수 추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래도 복구가 되는 확률에 거는 게 현명하긴 하죠. 전고점은 못 가도 돈을 더 때려박으면 지수 회복에 따라 수익이 나니까요. 자, 그런데 본인이 몇 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지 각자 다르잖아요. 추종하는 지수가 마이너스 30% 하락하면 내 TQ, QLD는 몇 퍼센트 하락하는지 표로 정리된 게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리만 브러더스 때 폭락과 코로나 폭락을 보실게요. 리만 브러더스 때 3배짜리 TQ는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2배인 QLD가 마이너스 80%에 달하는데 3배는 훨씬 폭락했겠죠. 앞서 말씀드린 데드라인을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3배짜리는 추종 지수가 마이너스 50% 되는 위기를 겪으면 복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던 다우를 추종하던 추종하는 그 지수가 마이너스 50% 찍을 만한 위기가 실제로 자주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3배는 데드라인을 넘고 우상향이 깨집니다. 사실상 복구가 어렵죠.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저런 리스크를 내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나의 대응 계획에 선 반영해보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지수의 마이너스 50%를 맞아도 복구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새로운 위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대체로 큰 위기가 왔을 때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으로 나타났는데 의외로 수십 년마다 나타나는 위기이다 보니까 3배는 2배짜리보다 데드라인을 넘기가 쉽죠. 그래서 3배는 불안 요소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니고요. S&P도 마이너스 56.8%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나스닥 100을 추종한 QQQ보다 방어가 안 됐죠. 훨씬 많은 기업이 분산되어 있으니 S&P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결국 위기가 오면 평소의 안정성이 방어력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결국 추종하는 지수의 평소 안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에 강한 지수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구구절절 데드라인을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추종하는 지수가 서로 다른 2배와 3배 ETF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제가 정리한 표가 있는데 완전 정확한 표는 아니고요. 보기 편하도록 수치를 살짝 조정한 것입니다. 보시면 지수 하락에 따른 ETF들의 하락률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손실률이 3대 5대 7 5대 8대 10 정도로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지수가 마이너스 40% 되는 조정이 오면 내 2배, 3배짜리들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락을 막겠구나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QQQ나 QLD는 몇 배인지 상관없이 마이너스 80%까지는 전부 복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이너스 80%까지는 어차피 복구된다면 무지성으로 적립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보고요. 다만 데드라인인 마이너스 80%에 가까워지면 무지성 적립을 하기보다 뭐라도 해주는 게 합리적인 때가 있음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도 불합리한 판단이 아니고요. 따로 대출을 하든 자금 조달을 해서 저점 매수를 과감하게 해도 전혀 무모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데드라인을 살펴보면서 제 투자 계획, 대응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지금이야 젊고 생애소득의 10%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무지성 적립을 이어가겠지만 투자 중후반에 접어들고 적립이 의미 없어지며 생애소득도 바닥나는 등 10억, 100억 이상 굴리게 된다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플랜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이너스 80% 데드라인 기억해 주시고요. 레버리지 ETF는 평소 안정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에 강한지가 중요하다. 위기가 오면 안정성과 방어력이 같은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시청자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토대로 2배 QLD와 3배의 UPRO를 비교하려고 보니 벌써 UPRO가 리스크 있어 보이죠? 아무리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S&P라도 3배로 추종하는 종목이라면 마이너스 50% 위기에 방치했다가는 단기간 내에 복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닌데 S&P는 3배가 최종 레버리지라던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차트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랑 모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트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건 1950년부터 2009년까지 S&P의 최종 레버리지가 3배라는 말이지, 개인이 장기 투자를 결심하는 10년, 20년 정도의 기간 내에서도 최종 레버리지가 3배라는 말은 아닙니다. 게다가 60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냐면요. 3배짜리가 데드라인을 한참 넘는 피해를 입어도 적당히 복구되거나 앞선 수십 년의 상승분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아도 이미 1배수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등 무작정 이걸 따라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차트를 만든 사람도 이게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이 기간 동안 이 시장에 적정 레버리지가 일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고 어떤 시장인지 어느 기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밝혔죠. 과거 60년이나 3배가 최적이었대. 그러니 S&P는 3배로 무지성 장기 투자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결국 S&P를 추종하더라도 3배짜리는 데드라인에 일찍 걸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리밸런싱하고 적립 투자하고 분할 매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안정성을 챙기고 수익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런 방법들 중에 적립식 분할 매수는 지키는 게 기대 수익이 더 높으니까 하는 거지만 리밸런싱은 사실 종목의 문제만 없으면 건드리지 않고 계속 복리로 굴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하지만 3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10년 내에 추종 지수의 마이너스 50%를 찍는 위기가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런 차트를 아무리 봐도 우리가 투자하는 미래 S&P 500의 최종 레버리지까지 3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무엇이든 간에 추종 지수에서 마이너스 50%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온다면 데드라인을 넘는 건 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리스크를 선반영해보면 3배짜리들은 리밸런싱이 강제되는 거죠. 오히려 리밸런싱을 안 하는 게 비이성적입니다. 지금의 UPRO, TQQQ 차트는 굉장히 결과론적이고 최근 10년의 최종 레버리지가 나스닥, S&P 500 둘 다 3배였다는 것을 말해줄 뿐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거든요. 자, 계속 들어주시느라 고생하는데 저도 의미 없는 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뺏을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해놓고 보면 UPRO에 대한 분석, 비교는 없고 무슨 3배 레버리지의 리스크에 대해서만 온종일 떠드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S&P 500을 추종하더라도 UPRO가 3배 레버리지인 이상 이걸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유튜브 어느 채널을 살펴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수익을 원해서 지수 추종 ETF 투자하고 그 중에는 고수익에도 욕심이 나서 레버리지로 투자하죠. 그러면서 괜히 안정성까지 욕심나서 추종 지수를 나스닥이 아니라 S&P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탐구하는 자세는 좋지만 기대치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슬슬 백테스팅 차트 좀 보여달라 생각하실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합의할 게 남아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데드라인 얘기를 하면서 평소 지수가 안정적이라고 해도
경제 위기나 폭락 시 리스크는 둘 다 발생을 하고 피해에도 차이가 있는 걸 보면 평소 안정성이 위기 시 방어력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로 인해 3배지만 S&P 500이니까 안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평상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되지 않고 저조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추종 지수가 다르더라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레버리지 ETF끼리 비교할 때 판단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최대 낙폭이 클 거면 기대 수익이라도 높아지던가, 이왕이면 낮은 최대 낙폭에 높은 기대 수익을 보여주는 쪽에 투자하는 게 타당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이 판단 기준으로 백테스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기 자금은 $1000로 시작하고 매월 $1000를 적립할 겁니다. 여기서 리밸런싱은 없고요. 포트폴리오마다 한 종목으로만 가져갈 겁니다. UPRO가 2009년에 상장되어 리먼 폭락을 막고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큰 위기 없이 우상향하는 최근 10년 내에서 비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있었죠. 여기 최대 낙폭을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357, 58, 10처럼 지수가 마이너스 20% 될 경우 2, 4,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 자체는 코로나 전까지 QLD와 UPRO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가끔씩 UPRO가 더 상승하는 구간도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UPRO가 추종하는 S&P 지수가 마이너스 30%만 찍어도 3배짜리는 마이너스 70%를 찍기 때문에 데드라인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점이어서 반등을 앞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의심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투자자는 지수 추종을 안 해요. 그 정도 수준이면 개별주로 위아래 다 발라먹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현실적으로 리밸런싱을 안 하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하죠.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나도 같이 올라가도 되나? 리밸런싱 하면서 두들겨보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 QLD 투자자는 5, 8, 10에 따라 지수가 마이너스 50% 찍어서 QLD가 마이너스 80%가 되었어도 복구가 됐잖아요. 차라리 물타기 하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경제위기들이 마이너스 50%대의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80%대에 찍힌 QLD를 보면 그래도 여기가 지하실 입구구나, 거의 바닥이네, 알 수는 있거든요. 진짜 바닥이 오기 전에 그래도 복구가 가능한 선까지만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야 결과만 보고 떠들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실제 체감되는 공포심은 2배와 3배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수익률을 생각하면 UPRO는 더 낮아질 겁니다. 아무튼 3배인데 2배를 압도하지 못하는 수익률만 봐도 UPRO가 장기간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폭락이 오면 UPRO는 더 떨어집니다. 평상시 수익률이 QLD 정도였는데 오히려 하락 이후에는 QLD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QLD나 UPRO나 마이너스 80%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정고점은 넘어섰지만 UPRO는 QLD를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상승장을 요구하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판단 기준에 따라 UPRO보다 QLD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PRO는 차라리 S&P 500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편이 그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시청자분들을 합리적이면서 탐욕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주 투자할 때처럼 매달릴 필요도 없고 돈 생길 때마다 지수 추종에다가 박아놓고 남는 시간에 투잡을 띄워서 투자 자금을 늘리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시장 평균 수익률만 따라가서는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욕심도 있으니까 레버리지까지 관심을 갖는 건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근로소득으로만 돈이 벌리는 줄 알고 대출도 무서워하고 뭔가 레버리지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을 챙기자고 S&P 500을 레버리지로 장기 투자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차라리 QLD와 현금을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앞으로 나스닥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하고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테슬라처럼 S&P에도 편입되겠죠. 그리고 S&P나 나스닥이나 상위 기업들은 점점 소수 기업들에게 집중될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수익률을 깎아먹는 400개 기업이 빠져있는 나스닥 100 추종이 수익률, 성장률은 더 높을 것이고 우량 기업들만 모였기 때문에 위기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나스닥 100의 초기 스타트업, 아직 시작도 못한 소형주들 있겠지만 정말 수십 년 뒤 미래에는 나스닥 100 지수에서
100번째 기업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급의 시가총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어도 방향성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S&P도 결국 나스닥에 수렴하는 거죠. 당장 2021년부터 S&P는 쭉쭉 오르고 QQQ는 저조하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S&P가 정말 안정적이라서 끌리는 건지 아니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서 마음이 가는 건지, 그래도 마음이 S&P 쪽에 가 있다고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우선 PER을 한번 봅시다. 주가 수익 비율인데 S&P가 지금 43이에요. 이거는 과열된 게 맞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25도 안 됩니다. 엄청 싼 거예요. 오른쪽에 몇몇 기업들의 PER을 가져왔는데 섹터 차이도 느껴지시고 PER 차이도 느껴지시죠? 지금 S&P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3의 PER이 정상적인 수치인 25로 내려오려면 S&P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던가 아니면 S&P가 마이너스 42% 하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 앞에서는 모든 것들은 평균,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백신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회복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건 버블이죠. 그래서 S&P가 지금 마이너스 42%의 낙폭을 겪으면 357과 580에 따라 S&P 2배인 SSO는 약 마이너스 65%, UPR로는 마이너스 80%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닷컴 버블, 일본 버블도 PER이 60대 이상에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PER 60을 찍기 위해서는 PER 40을 거쳐야 했죠. 제가 지금 공포 하락 분위기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세일 중인 나스닥이라는 대안이 있고 장기 투자에서 UPR보다 QLD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나스닥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